나는 빚만 17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난 잠이 왔겠냐고. 그래요. 네. 그거를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이거로 일어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 희망이 있고.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단 5분입니다. 요리하는 CEO로 불릴 정도로 요리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인, 현재 가장 인기 있고 신뢰도가 높은 요리 관련 유명인 백종원이 대화의 희열2에 나와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듯 보이는 그에게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종원은 어린 시절 허세 탓에 양복을 차려입고 외국을 오가는 사업자를 꿈꿨고 미국 건축자재 수입을 독점으로 하는 목조 주택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IMF가 오면서 17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인테리어 사업과 함께 운영하던 쌈밥집에서 채권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남은 건 이 식당 하나인데 나눠 가져도 얼마 안 된다. 기회를 준다면 이 식당으로 일어나 빚을 꼭 갚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은 못 잊는다. 가장 창피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금전적으로 힘든 것보다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직원들을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끼는 친구들이 와서 얼굴 바꿀 때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 내가 잘못한 거지만 이라면서 그 와중에도 한국에선 죽기 싫더라. 이왕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 홍콩에 가서 멋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웃긴 게 홍콩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침사추이에서 홍콩을 오가는 배에서 떨어져야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수영을 좀 해서 건져지면 망신만 당할 것 같더라. 높은 데로 올라가자 해서 고층 빌딩으로 올라갔는데 가는 데마다 막혀있더라. 그 빌딩 사이에 늘어선 식당들에는 오리가 막 걸려있고 그래서 먹어보는 것마다 다 신기하고 맛있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해야겠다. 는 생각을 했고 한 이틀 오리를 먹다 보니까 이 아이템 갖고 뭐 해봐야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백종원은 쌈밥집과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하며 하루 4시간만 자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지금도 그 트라우마로 잠을 잘 수 없다며 옛날 사진을 보면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그의 생각대로 돌아가면서 재미를 느꼈고 그 이후 이자를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를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자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행복했다고 전했죠. 또 집이 여유가 있어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집에서 음식점 하는 걸 너무 반대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감각이 없어서 제가 망한 줄도 몰랐다며 처음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손을 벌린 적이 없다. 자존심이 세서 빌릴 생각도 안 했다며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사업에 전력으로 덤벼들어 망해가고 있던 원조 쌈밥집 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2002년 본가, 2004년 해물떡찜 0410, 2005년 새마을식당, 2006년 백다방, 홍콩 반점 0410 등 내놓는 아이템마다 대박을 치며 17억이나 하던 빚을 모조리 청산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요. 이때 백종원은 죽지 않고 맛있는 것들을 먹어보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그 아이템으로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기업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자살을 생각했을 때에 17억 빚더미에 앉아버렸을 때에 무기력에 빠져 삶을 저버렸다면 다시 차근차근 시작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백종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가 아득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시작할 용기가 안 날 만큼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차근차근 자신을 믿고 무언가를 해내보는 게 어떨까요? 미래의 환한 빛이 그리고 성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